제주를 강타한 제19호 태풍 솔릭이 이제 한반도 턱 밑까지 다다랐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는 전남은 제주도에서 벌어진 상황이 그곳에서도 재현이 될까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 비가 많이 오네요. 네, 기자가 나와 있는 이곳 전남 목포 북항은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따금 몸이 크게 휘청거릴 정도의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는데요. 태풍의 위력을 그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목포항에는 천여 척의 선박이 피항해 있는데요. 노을성 파도가 무서운 기세로 일렁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은 여객선과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모든 학교가 휴업했습니다.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 신항에서도 약해진 선체를 단단히 묶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 가거도에는 순간 초속 37m의 강풍이 불면서 섬 전체가 한때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태풍 솔릭은 시간당 23km의 속도로 제주 추자도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밤 9시쯤이면 이곳 목포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여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태풍을 기다린 건 아닌데 정말 걱정입니다. 6년 전 볼라벤 등 3번의 태풍으로 수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던 전남 지역 주민들은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목포 북항에서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내일 새벽 태풍 솔릭의 길목으로 예상되는 전북도 긴장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군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 기자, 지금 거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군산 비흥항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의 길목인 이곳 비흥항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태풍 솔릭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파도가 점차 높아지자 어민들은 긴장감 속에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초 전북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됐던 태풍 솔릭은 보다 남쪽으로 치우쳐 전남 영광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북 군산과 부안에 있는 항구에서는 선박 3천여 척이 육지나 안전지대로 옮겨졌습니다. 전북의 모든 지역과 해상에는 태풍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닷길과 하늘길도 모두 막혀 섬 지역으로 가는 여객선은 어제부터 운행이 중단됐고 군산공항의 항공편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직까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부터는 초속 30m 이상의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산 비흥항에서 MBN 뉴스 김현입니다. 태풍 솔릭이 핥히고 간 제주는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야자수 수십 그루가 성냥개비처럼 부러졌고 신호등은 꺾였으며 그 단단한 전봇대까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관광단지 야자수들이 완전히 부러져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태풍 솔릭의 강풍에 못 이겨 야자수 수십 그루가 잇따라 부러졌습니다. 전봇대마저 강풍을 견뎌내지 못해 두 동강이 났습니다. 신호등은 꺾인 채 위태롭게 흔들리고 옆에 있던 보행 신호등은 아예 깨져버렸습니다. 박물관 입구를 지키던 조형물은 힘없이 부서졌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곳곳에서 시설물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네, 지금 제 뒤쪽을 보시면 철판이 강풍에 부러져 힘없이 흔들거리고 있고 공사장 안쪽을 보시면 철골 구조가 완전히 한쪽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여기는 처음이에요. 이쪽 동네가 원래 여기가 태풍 길목이에요. 여기. 시설 다 어저께 다 했는데 미쳐서 넘어가고 있어요. 어제 오후 7시 20분쯤 서귀포시 소정방 폭포에서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20대 여성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모두 시설물 100여 곳이 피해를 입었고 10,000가구 이상이 한때 전기가 끊겼습니다. 한라산 진달래밭에 설치된 자동 기상 관측 장비에서는 오전 4시 25분께 최대 순간 풍속 초속 62m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태풍 솔릭의 피해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내일 아침, 그것도 출근 시간에 수도권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거든요. 게다가 자동차가 우회전할 때 속도를 줄이듯 태풍도 방향을 틀며 느려져서
긴 시간 우리나라에 있을 듯합니다. 이동 속도만 느려지지 바람 속도는 느려지지 않아 바람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시속 20km대로 북상하던 태풍 솔릭은 낮 12시 서귀포 인근 해안에서 사람의 걸음걸이 수준인 시속 4km로 느려졌습니다. 솔릭의 방향은 이때부터 북동쪽으로 꺾였습니다. 자동차가 방향을 바꿀 때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늦추는 것처럼 솔릭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밤 일본 열도를 관통하면서 북상할 또 다른 태풍 시마론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건드리면서 솔릭이 방향을 튼 겁니다. 솔릭은 내일 새벽 1시쯤 영광에 상륙한 뒤 오전 9시쯤 충주를 지나며 수도권이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동 경로는 지난 2010년 서해안과 수도권을 쑥대밭으로 만든 곰파스와 닮은 꼴입니다. 하지만 곰파스가 시속 50km로 4시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한 데 비해 솔릭은 시속 20km대로 12시간에 걸쳐 한반도를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상륙 지점과 나가는 지점의 거리도 솔릭이 154km 정도 깁니다. 곰파스보다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24일은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50에서 250mm의 비가 내리겠고 초속 3, 40m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 강원 영동은 최대 400mm 이상의 큰 비와 초속 5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일본엔 20호 태풍 시마론이 오늘 밤에 상륙합니다. 기상청은 솔릭과 시마론이 서로 직접 영향을 주고받는 후지와라 효과는 없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두 태풍이 영향을 미쳐 자칫 태풍이 더 커질까 걱정됐었거든요. 정설민 기자입니다. 한반도 서쪽에 태풍 솔릭이 보입니다. 일본 열도 동쪽에도 태풍의 눈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호 태풍 시마론입니다. 시마론은 오늘 밤 일본 열도에 상륙한 뒤 내일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태풍이 상륙하는 시코쿠 지역은 8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솔릭과 시마론은 700km까지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두 태풍이 서로 직접 영향을 주고받는 후지와라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두 태풍이 1000km 정도로 가까워지면 태풍의 진로가 급변하거나 하나로 합쳐져 더 큰 태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베는 덴빈의 영향으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른바 후지와라 효과가 없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하나의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북태평양이 솔릭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걸로 판단. 다만 시마론이 북태평양 고기압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면 솔릭의 경로 등이 바뀔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전국 공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는 당연했고 다른 국내선 항공편도 대부분 결항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지영 기자, 지금 거기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이곳 출국장은 한산한 모습인데요. 결항된 비행기표를 취소하려는 승객만 간간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취소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돌아오는 표까지 취소하려고 왔어요. 오후 10시까지 제주와 무안, 김해공항 등 남부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 532편이 결항됐습니다. 특히 태풍이 관통한 제주공항은 이틀째 비행기가 뜨지 못하면서 승객 5만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태풍이 예상보다 느리게 올라오면서 현재 인천공항을 오가는 국제선은 대부분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도착 18편이 결항됐는데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결항 결정을 내린 겁니다. 태풍이 수도권을 강타하는 내일은 결항되는 국제선 항공편이 오늘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사가 개별 안내하고 있지만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결항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 바람이 거세지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통제될 수 있어 이 경우 공항 철도로만 인천공항을 오갈 수 있는 만큼 도로 사정도 미리 확인해 봐야 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 1,900곳이 넘는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태풍 영향권에 드는 서울과 인천에서도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전면 휴업에 들어갑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등교 시간이지만 학교는 텅 비었습니다. 전남, 제주 등 남부 지역이 태풍 솔릭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 1,900여 개 학교가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휴업을 결정한 뒤 교육부에 보고할 수 있어 당초 집계된 휴업 학교보다 늘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서울은 유치원, 초중학교 등 1,900곳에 대해 휴업을 실시하고 고등학교도 휴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휴업을 한대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 건물이 무너지고 그럴 것 같아서요. 좀 위험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인천 역시 초중학교 전면 휴업을 결정했고 세종과 강원은 고등학교까지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시설을 비롯한 교육 시설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논의를 해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많은 학교가 휴업에 들어감에 따라 자녀를 둔 학부모가 연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인천 앞바다는 하필 태풍이 오는 내일 새벽에 만조가 됩니다. 해안가와 저지대는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만큼 상인들은 혹시 있을지 모를 침수 피해에 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갑작스러운 폭우에 시장 안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저지대 한복판인 이곳 시장은 몇 년에 한 번씩 홍역을 치릅니다. 거기가 제일 약한 데가 한 이 정도. 어휴, 많죠. 그리고 이게 차 오면서 여기가 한 요 정도까지 찰랑찰랑 하니까. 상인들은 마음이 바쁩니다. 넘치는 물을 막아줄 물막이 설치가 한창입니다. 재작년인가 한번 엄청났었죠. 지금 많이 걱정되죠. 2년 전 만조와 슈퍼문으로 물에 잠겼던 인천 소래포구에도 긴장감이 돕니다. 태풍이 가장 거셀 것으로 보이는 내일 새벽, 상습 침수구역인 이곳 소래포구의 만조 수위는 다행히 그리 높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찌감치 좌판을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선들은 일찌감치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어구들은 곳곳에 단단히 동요매어졌습니다. 인천은 내일 새벽 4시쯤 만조까지 겹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강풍이 불면 도심의 초고층 빌딩은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에도 가지 않겠다 하며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신재호 기자가 확인하러 나가봤습니다. 신 기자,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롯데월드타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 출근 시간에 수도권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롯데월드타워엔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관심입니다. 롯데월드타워는 강한 바람이 불면 좌우로 최대 75cm, 총 1.5m가 흔들리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렇게 설계됐기 때문에 초속 80m의 강풍에도 건물을 지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일 서울은 초속 24m대의 바람이 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에 건물 안전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롯데 측은 혹시 모를 낙하 사고에 대비해 건물 외부의 파라솔을 제거하고 꼭대기에 설치된 피레침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태풍 솔릭이 최대 풍속 62m를 기록하며 서서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 때 유리창이 깨진 집들 많았죠. 유리창과 창틀 사이가 떠 있으면 유리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장명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주도에 상륙한 태풍 솔릭이 한라산을 덮치면서 기록한 최대 풍속 초속 62m. 솔릭은 평균 풍속 초속 35m를 유지하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도 바람이면 아파트 유리창은 괜찮은지 실험해봤습니다. 초속 35m의 바람이 불자 서서히 창틀이 휘더니 잠시 후 유리가 산산조각 납니다. 이번에는 창문과 창틀을 단단히 고정했더니 초속 50m의 강풍이 불어도 끄떡없습니다. 그 유리창이 파손되는 주된 원인이
유리창 자체의 강도가 약해서 파손이 되는 것보다는 창문 틀이 창틀에서 떨어져 나가서 발생하기 때문에 젖은 신문지를 유리창에 붙이거나 테이프를 X자 모양으로 붙이는 것은 파손 방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문과 창틀을 테이프로 고정시키거나 이렇게 신문지를 틈 사이로 넣어 흔들림을 줄이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파편이 날리는 걸 막으려면 유리창에 안전 필름을 붙이거나 커튼을 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된 일정을 연기하고 태풍 피해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국가적 비상대비 사태를 유지하며 총력 대응을 하라고 주문한 겁니다. 최종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넘게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오후에 예정된 규제혁신 관련 외부 일정도 연기했습니다. 그만큼 태풍 쏠릭에 대비한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태풍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국가적 비상 대비 체제 태세를 유지해서 총력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강풍과 폭우 속에 자녀들을 등교시키고 또 출근을 걱정해야 되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의 임시 휴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민간 기업에도 출퇴근 시간 조정 등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장으로 태풍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일정 조정까지 통일부의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국회도 주요 상임위원회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면서 부처 장관들이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태풍 대비 태세에 동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모든 지원 대책도 미리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내일 2차 이산가족 상봉은 북측 이산가족들이 남측에 있는 가족을 찾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만나는 거죠. 고령인 건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내일 태풍이 이곳도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연장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속초 한화 리조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도 태풍의 영향이 우려되지만 68년 만에 생리별했던 가족을 만나는 이산가족 상봉단은 설레는 마음으로 이곳에 집결했습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나마 이렇게 와서 만나보게 된 게 참 안개무량합니다. 당초 북측 상봉 신청자 83명의 남측 가족이 금강산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2명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봉을 포기해 81가족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상봉단이 워낙 고령자들로 구성된 만큼 태풍으로 인한 여러 돌발 상황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입니다. 태풍 쏠릭은 내일 이곳 속초를 지나 한반도를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봉 행사가 열릴 금강산도 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강원도 일대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0m 이상의 강풍이 불고 300mm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부는 예정대로 상봉 일정을 소화하도록 준비하되 태풍의 변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북측과도 상의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이 머물고 있는 속초 한화 리조트에서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지난 2분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10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지며 고용 쇼크에 이어 소득 쇼크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또다시 낙제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든 겁니다. 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등포 쪽방촌에 사는 조석환 씨의 수입은 정부 지원금이 전부입니다. 방세 26만 원을 내면 손에 남는 돈은 월 40만 원 남짓. 일자리를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진짜 생활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채소를 아껴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음식 같은 것도 못 사 먹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조 씨 같은 하위 20%의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급감했습니다. 반면 상위 20%는 소득이 역대 최대인 10.3% 급증하며 지갑이 더 두툼해졌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20%는 근로를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 자영업을 통해 버는 사업소득이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실업자가 크게 늘고 임시직, 일용직과 같이 상대적으로 여리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5.23배로 2분기 기준으로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고용 쇼크에 이어 소득 격차 악화라는 최악의 성적표까지 받아든 한국 경제.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비상이 걸린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고 SOC 사업에도 적극 돈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정부가 SOC 사업으로 경기 부양을 해온 걸 비판해온 만큼 다른 방식의 SOC 사업을 언급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최근 잇단 경제지표 악화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역시 최대한 많은 돈을 풀겠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여 민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에 투입된 돈은 추경을 포함해 무려 54조 원 규모. 일자리 예산의 상승 비율을 볼 때 내년 본 예산에만 20조 원 이상이 편성될 걸로 보입니다. 전체 예산도 올해보다 40조 원가량 늘어난 470조 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다행히 세수 호조가 계속되고 있고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재정 건전성도 양호한 편입니다. 특히 지역 단위의 문화체육시설과 레저 여가시설을 늘리는 등 이른바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적인 토목 SOC 사업보다 더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과 장애인 연금 조기 인상 등 사회 안전망 확충 예산도 대거 반영합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정부 여당의 내년도 일자리 예산 증액 움직임에 야당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곳곳에서 쓴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근본 문제는 놔두고 다른 거를 자꾸 손댄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동숙 기자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 확대 방침에 자유한국당은 참 쉬운 길로만 가려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따로 있는데 그것을 고칠 생각은 않고 계속 돈을 집어넣는 결국은 대통령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와대 경제라인의 책임론을 재차 강조하며 예산 논의 절차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장하성 실장을 비롯한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이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논의하는 건 이제 무의미해졌다고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최저임금 동결 선언을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대책은 언발의 오줌 누기 대책에 불과합니다. 언발은 동상 치료를 해야지 오줌을 넣어서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 여당의 경제정책에 야당이 쓴소리를 쏟아내며 9월 정기국회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빠져들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우리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할 수도 있다는 보도에 미 국방부가 그건 한국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북한도 주민 사상교육 자료에서 한미를 적으로 표현한 걸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국방백서의 북한군 표현 논란을 두고 미 국방부가 한국이 결정할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국방백서는 한국의 문서로 양국이 동맹이지만 어떤 표현을 뺄지는 그들의 결정이 달렸다고 답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할지는 한국 정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아무 조치 없이 한국 국방백서만 수정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도 주민사상 교육 자료에 한미를 적으로 표현한 것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우리 국방부는 연말까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백서의 북한군 표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12월 발간시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둘러싼 북미 간 기싸움이 계속되는 만큼 하반기 남북 북미 관계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북한과 거래한 기업과 개인에 대해 이달 들어서만 3번이나 추가 제재를 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당근을 꺼내들었습니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만 하면 원하는 대로 대북 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고요. 이동화 기자입니다. 미국 공화당에 표받친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지지자 유세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제재를 풀어주고 싶지만 그러려면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해야 한다며 선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합니다. I want to take them off quickly, but they've got to get rid of the nukes. They've got to get rid of the nukes. 로켓맨 대신 로켓맨이라는 노래를 부른 엘튼 존을 언급하며 김정은 위원장과 사이가 좋다는 말도 여러 차례 덧붙입니다. But you remember, you remember. Elton John. I don't want to insult, so I'm not going to mention it. 이달 들어서만 벌써 3차례나 제재 조치를 취한 걸 의식한 듯 완곡한 어조를 사용한 게 북한을 달래는 듯한 모습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4차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위기를 좀 더 유연하게 하면서 북측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차원의 우회적 행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제재를 통한 압박 속에서도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며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올 때까지 양면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과천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에게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그 얼굴을 공개할 수 있죠. 이 피의자의 이름과 신상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려고 유치장에서 나온 피의자 34살 변경석의 모습입니다. 변 씨는 혐의를 다 인정한다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 유족분들한테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오늘 오후 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변 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법령을 정비해 김수철, 오원춘 등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곳 노래방과 시신을 유기한 곳에 대한 현장 검증 등이 진행될 때 마스크를 벗고 나와야 합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종합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틀 전에는 음주 측정에 분노한 남성이 경찰서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더니 이번엔 한 남성이 내연녀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경찰서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한때 민중의 지팡이로 추앙받던 경찰이 화풀이 대상이 됐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경찰 특공대 대원들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어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한 남성이 흉기로 자해를 하며 난동을 벌였습니다. 이 남성은 5시간 동안이나 경찰과 대치했는데 경찰이 내연녀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제 경남 함양에서는 5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항의해 경찰서를 찾아와 분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사람은 해마다 10,000명을 넘고 있고 흉기를 휴대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도 꾸준합니다.
일선 경찰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한다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달리다 보면 회의감도 들고요. 스트레스를 정신적으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법에 대한 존중, 법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매를 맞지 않게 해달라는 경찰관의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황. 무너진 공권력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해 대한변협이 일본 변호사연합회와 함께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양승태 대법원이 이를 묵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변호사들보다도 못했던 겁니다. MBN이 변협의 의견서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혁훈 기자입니다. 1940년대 일본에 끌려갔다가 갖은 노역에 시달린 98살 이춘식 씨는 대법원의 늑장 판결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2005년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지 벌써 햇수로 13년이나 흘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그건 정부가 썩어서 참냐고 했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묻혀뒀지. 판결이 계속 늦어지자 대한변협은 2015년 4월 17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일본 변호사 연합회와 함께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가해 기업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협정에 대한 양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해석이 정당한 권리 구제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변협 의견서를 묵살하고 오히려 같은 날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변협과 하창우 전 변협회장을 압박하는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정황을 보면 대법원에서는 상고법원을 얻고 청와대에서는 강제징용 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얻는 그런 빅딜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재판 거래 의혹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면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던 90대 징용 피해자들은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나 폭력을 노동권 침해로 보기 때문에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남녀고용평등법을 따르고 있거든요. 여성가족부와 경찰도 물론 있지만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곳이고 여성가족부는 사업장의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고발 같은 강제 조치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만이 직접적인 강제 조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고용노동부는 그 역할을 잘 하고 있을까요?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을 보면 과태료를 부과한 건 13%, 검찰로 사건을 넘긴 건 0.5%, 나머지 대부분이 80%가 별다른 조처 없는 행정 존결로 끝나버렸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진정 건수는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신고 건수가 이 정도라면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피해자는 훨씬 더 많다고 봐야겠죠. 그런데도 지도 점검을 한 사업장 수는 같은 기간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아무리 진정, 고발, 고소를 해도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독일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는 임금을 다 받으면서 근무를 정지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직장을 잃거나 승진해서 배제되고 또 경제적인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 호주 정부는 세계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만든 최종 권고안에는 새로운 형법 제정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책 마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성차별로 인한 폭력에서 벗어나 평등하고 안전하게 그냥 내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데 쓰는 예산을 아까워할 국민은 아마
그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뉴스초점이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은 결전지인 자카르타로 떠났습니다. 태풍 솔릭에 발이 묶일 뻔도 했지만 무사히 비행기가 이륙해 한 고비는 우선 넘겼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묵묵히 공항에 들어선 야구대표팀 선수들. 대표팀 선발을 둘러싼 논란 때문인지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다 같이 파이팅을 외치며 금메달을 다짐합니다. 태풍 솔릭에 상륙이 늦춰져 결항 없이 정상적으로 출국하게 된 대표팀은 안도했습니다. 하루밖에 이렇게 컨디션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일부 선수의 아시안게임 병역 특혜를 위한 편향된 선발이라는 따가운 시선에 부담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따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더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꼭 금메달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부상 선수를 대체해 극적으로 합류한 이정우는 아버지 이종범 코치와 함께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부담스럽다기보다는 그냥 좀 가문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젊으니까 패기 있게 하라고 그 말씀 해주셨어요. 우여곡절 끝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떠난 야구 대표팀은 오는 26일 대만과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일주일간 운명의 레이스를 벌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똥이 외국인 근로자로도 튀었습니다. 중소기업계가 우리말을 모르는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첫 2년간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줄 것을 제안했는데 민주노총에 반발하고 나섰거든요. 선한빛 기자입니다. 차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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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 규탄에 나섰습니다. 중소기업계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주 노동자들을 향해서 이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것이 얼마나 치졸하고 비열한지.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을 둬 기간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습 1년 차엔 최저임금의 80%, 2년 차엔 90%, 3년 차에 100%를 주는 식입니다. 한국에 온 첫 해에는 아무래도 언어나 업무가 서툴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미국 사업이고 뭐 밥 먹여줘야지, 출퇴근 시켜줘야지, 숙련도 떨어지지, 300~400만 원 훌쩍 넘어가지 뭐.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게 된 것이 이제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의 배경이 된 것 같고요. 결국 최저임금을 좀 더 현실에 맞게 인상률을 조정하는 것이 최저임금 상승 여파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논란이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은 과거 고은 시인의 음란 행위를 똑똑히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가 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 씨는 과거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똑똑하게 목격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제가 술집에서 그의 행위를 목격했다는 사실, 제 두 눈 뜨고 똑똑히 보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관련 단체 회원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그는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더럽히고 있습니다. 고은 시인은 성추행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지난 7월 최 씨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20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 씨 측은 최 씨의 폭로를 반박하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첫 변론은 오늘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투기 지역 등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고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나흘 전 입국한 파울로 벤투 신임 축구대표팀 감독이 다음 주 첫 소집 명단 발표를 앞두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줘서 강한 팀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는데요. 구경호 기자입니다. 벤투 감독은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 K리그 서울 포항전을 지켜봤습니다. 선수들을 꼼꼼하게 살피며 숨은 보석이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장기간 지휘할 벤투 감독이 염두에 두는 건 4년 뒤 주축으로 성장할 젊은 선수들. K리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뛰는 17살의 이강인까지 다양하게 관찰할 생각입니다. De rendimento da equipa e em termos daquilo que representam para o grupo de trabalho.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포르투갈 선수로 한국을 찾아 박지성을 막았던 벤투 감독은 가족도 불러들이고 파주 트레이닝 센터에 사무실까지 만드는 등 한국에서의 성공을 위해 초반부터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E continuar a manter e a ajudar aquilo que de bom se faz na seleção da Coreia do Sul. 벤투 감독은 이번 주말 K리그 경기까지 둘러보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 첫 소집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태풍 솔릭은 제주에 1000mm의 매우 많은 비를 뿌린 뒤 서해상으로 진입했습니다. 태풍은 현재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매우 느린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방향을 점차 동쪽으로 틀면서 오늘 밤 목포 부근 약 40km 부근 해상까지 진입한 뒤 전북 군산 인근으로 상륙하겠고 이후 내륙을 통과하겠습니다. 지리산 부근으로는 400mm 이상, 영동과 전남 해안에는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도 50에서 250mm의 비가 예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밤부터 내륙에서는 최대 순간풍속 초속 최고 40m, 해안과 산지에서는 50m 이상의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경남과 제주에는 태풍특보가 발효됐고요. 점차 그 밖의 지역들로 태풍특보는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중부지방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그치기 시작하겠는데요. 동해상에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보다 세력이 약해졌지만 오늘 밤과 내일 사이 내륙을 통과하면서 많은 비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태풍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액자 속에 있는 초상화. 얼굴 형태를 분간하기가 좀 힘들죠. 그리다 만 듯 추상적으로 보이는데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AI가 그린 겁니다. 이 AI의 그림이 사상 처음으로 경매에 붙여지는데 예상 낙찰가는 무려 1000만 원입니다. 인간의 창의성도 모방하는 AI. 창의성을 모방한다는 말 자체가 앞뒤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계보다 인간이 뭐 하나라도 낫길 바라는 건 비단 저뿐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